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생님이 그 y는 fx란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뭐 증가하고 감소해서 뭐 꺾이는 부분, 또 감소해서 증가로 꺾이는 부분을 그 극대하고 극소로 정의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자, fx가 있습니다. fx하고 어떤 임의의 점 fa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게요. 어떤 fx하고 fa에서 어떤 열린 구간, 자, 열린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대하여 fx하고 fa 중에서 fa가 더 크면 이 부분을 극대라고 합니다. 선생님 요거를 좀 한번 해석해 한번 해볼게요. 극대라고 합니다. 자,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것은, 어떤이란 말은 우리가 그 모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끊으면 어떤 열린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분, 모든 x에 대해서 이 a가 여기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a 부분이 이 fx 중에서는 제일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a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 그래서 극대라고 얘기도 하고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자, 어떤 fx의 함수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x가 이 부분이 성립하면은 그 부분은 극소라고 합니다. 자, fx가 또 어떤 열린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열린 구간에서, 이 부분의 열린 구간에서 또 다른 어떤 다른 a입니다. 또 다른 어떤 a가 이 함수, 이 fx의 값들의 그 값보다는 제일 작거나 같으면 이 부분을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 함수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요 극대극소의 기본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이란 말 좀 중요하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좀 헷갈려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가지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한번 그릴 거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작년에 그 모 학교에서 나온 극대값 문제인데, 둘 중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한번 찾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면 많이 오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어떤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a 부분이 있잖아요. 이 a 부분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극대값이 맞습니다. 또 하나, 이쪽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부분이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극대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극대극소가 정확하게 개념이 돼 있는지 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오늘 수업하면서 좀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극대 부분하고 이 극소를 합쳐서 자,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상수함수 있잖아요. 그죠? 상수함수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극대, 극소를 다 갖게 됩니다. 이
이 부분도 아이들이 좀 많이 빠뜨리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극대극소가 존재하는지 많이 질문을 해요. 뭐 fx가 뭐 3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3을 이렇게 선생님이 y는 3이라는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뭐 임의적으로 여기를 a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어떤 열린 구간에서, 맞죠? 어떤 열린 구간에서 a가, fx는 다 여기가 3입니다. 그런데 a에서도 3이죠. 그래서 fx와 3이 FA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는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극대극소를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상수함수에서는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조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인데, 그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무조건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를, 자,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a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a라 치고 여기 꺾이는 점을 b라고 합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게 되면은 이쪽에 우리가 저번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맞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쪽에서는 0이죠? 맞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감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요 점을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에서 이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 부분, 요 부분을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fx에서 y는 fx입니다. 그래서 fa 값이 극대값이 되고요. 그리고 fb가 극소값이 됩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럼 미분 계수가 있겠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미분 계수가 플러스이고 살짝 커도 돼요. 살짝 큰 게 f 프라임 어떤 c가 음수가 되는 부분이 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를 정리해 주면은 fx가 a에서 극대극소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f 프라임 a는 0이 되겠습니다. 보이죠? 이쪽 여기서 기울기가 0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무조건 f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가지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선생님이 잠깐 얘기할게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대표적인 판례가 뭐 많이 들어줄 수 있는데, 자, f'a가 0입니다. 자, 대표적인 함수가 x세제곱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뭐 그래프를 못 그려도 선생님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 미분을 배웠죠. y'을 하게 되면 3x제곱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x에다 0을 대입시켜주면, 여기다 0을 대입시켜주면 미분 계수가 0이 나오죠. 근데 0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입니다.
근데 0이라고 해서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이쪽도 같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둘 다 플러스가 되는 이 큰 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F'A가 여기입니다. 0. 그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그 fx에서 0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 역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 그래서 이제 극값의 판정 선생님이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이제 A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하면 A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부호가 바뀌면 극대값이라 얘기할 수 있고 또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극대극소의 총 개념이고 이 극대극소를 좀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최대 최소라든지 그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이번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안 한 부분을 좀 얘기하면 절대값 함수가 있어요. 자, 절대값 함수에서 자, 여기서도 오늘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자,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0에서 왼쪽을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하고 오른쪽을 1이라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의 미분계수 원래는 마이너스 1을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주 작은 값들을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좌미분계수 아주 작은 값입니다. 그리고 0에서 우미분계수 아주 작은 플러스 값 여기서 0의 플러스 값이나 0의 마이너스 값도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므로 이 0에서 미분 불가능하지만 이것도 극소를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최종 정리를 하면은 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에서 기울기의 개념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이게 첨점이 있는 함수도 극대극소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선생님 아까 또 다시 얘기했지만 프라임 x가 프라임 a가 0이라고 해서 그 값이 극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극대하고 극소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미분 가능 함수에서 극대 극소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투 단원에서는 극대극소에서는 그 그래프가 아닌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3차나 4차 함수에서만 나오지 그 범위를 좀 넘어가진 않아요. 미적분에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런 부분이 이제 더 확대돼서 나오는 거니까 요번 단원에서는 그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서 극대극소 값을 찾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선생님 3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는데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있고요. 그리고 6X제곱 빼기 12X. 자, 6X로 묶을게요. 자, X 빼기 2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선의 기울기에서 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죠? 미분 계수가 0이고 그리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잠깐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래프를 못 그려도 부호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게 되면은 범위가 0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바깥범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0보다 작게 되면 0하고 2의 사이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자 0입니다. 0에서는 기울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기울기가 증가합니다. 증가. 어딘지 모르지만 증가고요. 그리고 사이범위일 때는 감소가 되고
그리고 바깥 범위일 땐 이렇게 증가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증가가 되는 부분이니까 0에서 극대값을 갖고 또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 극대극소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fx다가 이 함수값 0하고 2에 함수값을 넣어주면 간단하게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0 넣어주면 3이고요. 그리고 2를 넣어주면 16 빼기 24 플러스 3. 그래서 마8 마5가 되겠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마5-5.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그래프는 형태만 선생님이 좀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은 극대값은 3이 되고, 그리고 극소값은 2에서 -5가 극소값을 갖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한번 열심히 하셔서, 좀 극대극소는 어려운 단원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